예, 자 민원 해결 코너입니다. 조민상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민상입니다. 예, 민원 해결 코너 참 오래 들어서 처음입니다. 네. 참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보가 참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 오늘 첫 번째 제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네, 먼저 전화로 온 익명의 제보입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 지원 차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운영 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라서 이후 시간대에는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서울처럼 관련된 서비스가 더 많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9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시간 말고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되거나 이럴 때는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불편함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부산에서는 장애인 지원 차량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지원을 위해 부산시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이동 보조를 위한 차량을 총 15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약 17,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대, 시각장애인은 17,000명인데 그러면 너무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 보통 관련 복지기관들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기관에 문의해보니까 일단 현재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총 1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기업이나 부산시의 공모사업에 증차 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사실 다른 복지관들의 경우 차량을 한 대에서 2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15대라는 차량 수가 상당히 많아 보여서 매번 공모사업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센터가 운영 중인 15대의 차량은 노후된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그래서 센터의 예산은 이 차량들의 유지 보수에 사용되고 있어서 자체 예산으로 증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5대 차량의 이동지원 서비스, 이건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네, 현재 이동지원 서비스는 하루 전날 오전 9시부터 전화 예약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요. 타 지역 분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은 10km 이내는 2,000원의 기본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이후에 700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예전에는 이동 서비스 차량이 오후 6시 이후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통계 결과 늦은 오후 시간 예약 건수가 거의 없어서 빈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용 시간을 6시까지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 말고 네. 부산시에서 또 운영하는 두리발하고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도 있지? 네, 맞습니다. 두리발과 자비콜은 예약이 아닌 즉시 접수제인데요. 다만 두리발과 자비콜 역시 운행 대수가 많지 않아서 이 모두의 이용 편의를 충족시키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부산시 장애인 복지과 최현아 주무관 이야기 듣고 오시죠. 부산시에서는 특히 시각장애인 등과 같은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차량 제공과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산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주간보호 및 장애 특성 그리고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는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체감형 복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데 요걸 구석구석 더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제보는요?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들어온 문자 제보입니다. 31번과 307번 버스가 차고지를 확장하면서 해운대에서 송정으로 차고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31번 버스의 전체 노선이 약 12km 정도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 노선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운행 시간도 늘어났고 그만큼 쉬는 시간이 줄고 퇴근 시간이 늦어져 힘든 상황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노선이 좀 빠르게 하루아침에 이제 12km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퇴근 시간이 늦어졌다. 이게 뭐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래 해운대에서 출발했던 노선에 따르면 4시 50분 첫 차를 시작으로 22시 20분에 막차를 출발했는데요. 네네. 지금은 송정 차고지를 기준으로 22시에 막차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오는 시간이 대략 새벽 1시 40분쯤이었지만 현재 2시로 늘어난 건데요. 해당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기사님들은 쉬는 시간을 줄여서 운행을 하고 퇴근 시간이 늦어진 만큼 쌓인 피로 누적으로 운행 시 위험 요소가 높아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관련해서 버스 회사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회사가 버스 차고지를 청강리가 아닌 송정으로 옮긴 이유는 이 해운대에 새로운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9일자로 버스 노선이 연장되는 점을 미리 고지했고 무엇보다 버스 운행 시간표는 노조 측과 협의 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의를 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노조 측하고. 그렇다면 그 퇴근 시간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회사 측은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노동 시간에 문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막차 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부산시와 상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보통 버스 시간이나 노선이 바뀌면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요것도 조금 문제이긴 한데 또 민원 내용을 보면 차고지가 이전하면서 버스 기사들이 자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고요? 네, 청강리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 부지가 넓어서 버스 기사들의 개인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충분합니다. 현재 31번 버스의 송정차고지의 경우 개인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부 기사들은 이른 시간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바로 옆 주차장에 월 7만 원을 사비로 내고 주차를 한다고 합니다. 이 차 측이 차고지를 이전하면 주차장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그럼 주차장 마련에 대해서 뭐 사측도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뭐라고 답하던가요? 네, 회사 측은 4월 27일에 주차장 부지를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전 땅 주인이 사정상 당장 부지를 비워줄 수 없다고 했고 오는 8월 말에서 9월까지는 부지를 비우기로 약속했습니다. 네네. 이 회사 측은 이렇게 주차장 마련이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에게 공지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주차장 부지 마련 문제는 오는 8월 말에서 9월 사이 확실하게 해결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주차비 관련해서는 통상 임금에 기사들의 교통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요거는 이제 뭐 그렇게 된다 치고 막차 시간하고 퇴근 시간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노선에 관한 부분은 부산시의 담당인데요. 부산시 측에 문의한 결과 늘어난 노선만큼 운행 횟수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기존 138회에서 117회로 운행 횟수를 줄였고 막차 시간 또한 출발 시간을 기존 22시 20분에서 22시 정각으로 20분 단축 운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크게 변경하게 되면 시민들이 적응하는데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 이상의 큰 변화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다음 제보 만나볼까요? 네, 플러스 친구로 들어온 제보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축구와 야구를 제외한 종목의 지도자는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축구와 야구는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 방향은 없는지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축구하고 야구 종목은 학부모들이 다 이제 돈을 내야 된다. 배우려면 이 말인 것 같은데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운영이라는 게 뭔지 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네, 먼저 관련해서 부산시 교육청 체육교육과 장병진 장학사 이야기 듣고 오시죠. 축구, 야구 같은 종목은 저희 교육청 지도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축구, 야구 지도자를 교육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은 기본급으로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급여 자체가 완전 틀리거든요. 축구, 야구는 수익자 부담 종목이 뭐냐면은 학부모가 월 회비를 학교에 편입해가지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를 부담을 하거든요. 일반 종목하고 축구, 야구 종목하고 구분을 해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반 종목이 1,500만 원 나가면 축구, 야구는 2,400만 원 이렇게 연간 지원되고요. 지원금이 축구, 야구는 더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 부대 시설 확충 사업이라든지 축구, 야구 종목 위주로,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수익자 부담 종목 해가지고 지도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부담이 많아서 저희들 그거를 좀 해소하고자 뭐 여러 가지 학교 환경 개선비라든지 그 저소득층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합해가지고 한 60명 정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뭐 인건비를 부모님이 좀 부담하는 부분이 큰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운동부 환경 개선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 보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 문제군요. 네. 네, 축구 야구부 지도자들이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다른 부분에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보자는 서울교육청의 경우 운동부 지도자가 1유형인데 부산은 2유형이라서 교육청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1유형과 2유형 공무원직에는 큰 임금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유형에 어떤 직군이 포함되는지는 각 시도별로 상황에 맞게 정하는 부분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측은 운동부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늘 힘쓰고 있고 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뭐 교육청 측에서도 부담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제보는 예? 네, 다음은 전화로 온 제보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수술할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과잉 수술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다른 병원에서도 적절한 수술이라고 말했는데요. 여전히 보험사 측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즘 백내장 수술 이게 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문제 때문에 뉴스에도 여러 번 다뤘었는데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수술한 병원에서는 적절한 수술이니 책임질 수 없다고 하고 보험사 측은 과잉 수술이니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수술비는 오롯이 제보자의 몫이 됐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최동기 보험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험금 청구를 하셨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장 먼저 조치를 하셔야 될 게 보험회사에 보험금 부지급 상세 내역서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보험금 부지급 상세 내역서라고 하는 건 어떠한 사유로 보험금을 주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상세히 기재된 서류거든요. 이 서류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서 보험회사에서 무엇 때문에 보험금을 주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수술하신 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보험사가 이런 입장으로 보험금을 주지 못한다던데 제가 정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맞나요? 라고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의사 선생님이 아니다, 뭐 백내장 수술을 하실만 하니까 하신 거다, 수술하신 게 적합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시 소견서나 진단서로 받아서 제출하시고, 이걸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또다시 보험금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다시 보험금 부지급 상세 내역서를 요청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주고 받고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셔야지. 아유, 생각만 해도 귀찮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부당하면 안 되니까 보험금 부지급 상세 내역서 요거를 꼭 달라 해가지고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보완해야 된다 이 말이지? 네, 그리고 전문가는 서면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보험사 측과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잦아서 자칫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시겠지만 보험금 부지급 상세 내역서를 받아서 그에 맞는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이 주변에 보험에 대해 잘 아는 분에게 도움을 구하시거나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다음 제보 들어볼까요? 네, 플러스 친구로 들어온 제보입니다. 구서동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가는 석대 고가교가 금이 많이 가 있고 노후돼서 지날 때마다 무섭습니다. 특히 퇴근길 정체 시에는 이 고가차도 위에 한참을 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보수 공사를 해주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앞으로 태풍도 오고 그러면 더 위험할 건데 보수 계획 있습니까? 네, 다행히 해당 구간은 오는 8월 중에 도로 포정 공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보수팀 정혜윤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해운대구 반연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석대 고가교 구간 기존 노면 불량 지역 및 장마로 인하여 추가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8월에 포장정비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 대로 야간에 포장공사 시행하여 통행 불편이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석대 고가차도의 도로 파손 구간은 임시 조치를 해둔 상황입니다. 정확한 공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정이 확정되면 교통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후화된 도로의 위험성과 도로 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근홍 연구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체로 아스팔트 도로의 수명은 10년 정도입니다. 특히 아스팔트는 습기에 취약한데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철에는 아스팔트가 머금고 있던 수분으로 인해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계속 아스팔트에 큰 하중을 주면서 균열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인데 눈이 내려 도로에 쌓이거나 얼었다가 기온이 높아지면서 눈과 얼음이 녹고 물이 아스팔트를 파고듭니다. 이렇게 도로의 표면 일부가 깨지거나 균열이 생기며 내려앉아 생긴 구멍을 포트홀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트홀은 달리는 차 안에서는 쉽게 식별이 안 됩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포트홀을 밟는다면 자동차 휠이나 타이어의 파손을 유발하고 심각할 경우 조향장치나 현가장치에 이상을 줄 수도 있어 이로 인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트홀의 대처 방법으로는 포트홀 발견 시 반드시 서행하고 물이 고여있는 지점은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포트홀 발견 시에는 급제동이나 급조향을 자제하고 차량 파손 발생 시에는 비상등을 작동시켜 주변에 알린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트홀 주행 후에 소음, 핸들 이상, 타이어 파손, 휠 변형 등 차량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점검하여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안전운전 해야죠. 비 오는데. 그죠? 네네네. 그리고 뭐 뭔가가 잘못됐다, 이상이 발견되면 신고하셔야 되고. 그런데 최대한 서행 운전해라. 그리고 주행 후 소음 등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차량 점검을 해야지만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민원 해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민상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안 그래도 빗길에 도로가 좀 많이 위험합니다.